네, 3월 19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이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시장을 좀 실시간으로는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외인이 한 6천억 정도를 팔고 기관이 한 1조 정도를 팔았네요. 아무래도 전일 이제 미국 채금리가 한 1.7%까지 상승하면서 외인 기관은 좀 쉬어가자는 마인드인 것 같죠. 그런 가운데 현재 그 미중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엄청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중국 증시가 엄청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외인 기관이 좀 이렇게 뺀 걸 보면 아무래도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이게 오늘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채가 시장의 트리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국채 금리가 2%까지 올라간다는 견해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없긴 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사실 별 특이점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두고 보면 좋은 섹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중동 국가들, 특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아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분쟁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이 중동 이슬람 문화가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간 원수같이 지내던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거는 이제 2020년 8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믿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이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을 이 형제 국가라고 칭하는 게 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음 기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바레인은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의 이제 형제 국가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바레인과도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는 거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이었죠. 여기 중동판 나토,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쿼드라는 개념을 대입해 봤을 때 일본이나 호주, 미국, 인도 중심의 이 쿼드 같은 전략적 관계를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토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에 안 좋았던 걸 청산하고 이제 다시금 잘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냉랭했던 분위기를 왜 이렇게 급반전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또는 이 중동 국가들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손을 잡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아직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국내에 이제 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사가 많이 없긴 했는데 이 기사의 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와 접해 있는 에일라트 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구를 통해서 이제 유조선을 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들이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항구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루트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운송비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국가 지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에일라트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배가 와서 기름을 실어서 이스라엘 송유관을 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쪽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사실 중동 국가들은 이쪽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이렇게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랑 여기는 통과하는 배의 사이즈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큰 배가 지나갈 수도 없고 또 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독점이니까
이 운임료 역시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기름을 이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데 배 크기는 작고, 근데 작다 보니까 이제 적은 양을 여러 번 보내야 되는데 이제 보낼 때마다 비용은 엄청나게 드니까 이제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 현재 중동의 산유국들은 과거 미국의 셰일 오일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얼핏 듣기로 금으로 이렇게 람보르기니를 도금해서 타고 다닐 정도로 사치도 많이 부렸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미국의 이제 셰일 가스가 그 셰일 오일이 등장한 이후로 중동의 석유 판매처는 미국이 빠지게 됐죠. 유럽과 아시아로 이제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 판매처는 유럽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한 축이었던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제 원유를 조달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고객사는 유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은 이번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제한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네 이제 유럽에만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 거치고 삥 돌아가면 운임비나 유지비도 상당하게 들 거고 지금 유가로는 마진도 안 남을 텐데 하면서 협력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척을 지지 않아도 되고 또 산유국들 역시도 이 힘든 시기, 이 저유가 시대의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네, 이거는 이제 올해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번 달 초에 이제 종교가 목숨보다 중요한 이슬람 사람들에게, 여기 이 사진의 한쪽은 교황이고 한쪽은 이제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투자자니까 이제부터 이런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 관계가 연속성이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이 중동 국가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 값싸게 운송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유가가 설령 낮아지더라도 이 운임비나 인건비도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국가의 재정 상태는 과거보다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진 재정은 또 다른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건설업이나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처럼 중동은 다시금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은 양의 기름을 팔아도 이제는 남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현대건설 같은 이 대형 수주 경험이 있는 건설사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뿐만 아니라 이 물동을 운반하는 배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계속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번 주도 그렇지만 요즘 시장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정치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장 컬러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매크로를 예측하고 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이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는지를 계속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가 딱 어떻게 되겠다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가설을 수립해서 만약에 내가 수립한 이 방식이 맞았다면 뭐 연속해서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고, 만약에 중간에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걸 수정해서 다른 시나리오로 바꿔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내가 투자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후 부각될 수 있는 산업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내일도 이 미중 회담에서 실무진들이 한 번 더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내일도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뭐 오늘 미장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하면 월요일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